안녕하십니까. 메디컬TV 건강정보 A-G의 하나은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문제가 이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이 아니라 사회적 또 국가적인 책임으로 강조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지난 2008년 7월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새롭게 실시가 됐습니다. 이 장기 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지정한 법에 따라서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한 후에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건강정보 A-G에서는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주신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노인 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 노인 복지단체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의 조용형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과 관리를 해주시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한 후에 등급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 급여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기능 및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보통 요양원이라고 하는데요. 시설에 입소해서 24시간 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별 현금 급여가 있는데요.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받는 형태의 급여입니다. 우선 재가급여부터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살펴보면 주야간 보호, 방문 요양,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단기 보호, 그리고 기타 재가급여인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급여 종류만 듣고서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주야간 보호는 유치원처럼 하루 중에 일정 시간 동안 수급자를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면서 심신 기능 유지하고 향상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신체 가사 활동을 지원하며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은 인지자극 활동 및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함께 수행합니다. 네, 그러면 방문 보호와 방문 목욕, 단기 보호와 기타 재가 급여는 또 뭔가요? 방문 간호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서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또는 요양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며, 방문 목욕은 2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단기 보호는 또 뭐죠? 단기 보호는 보호자의 사정 등으로 수급자를 집에서 돌볼 여건이 되지 않을 때에 단기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서 보호를 하는 서비스이며, 복지용구는 수급자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재가급여 서비스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일반 이용자들이 더 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주야간 보호는 경증의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형인데요. 노인분들을 가정에서 모시면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주야간 보호 시설은 전국 2017년 12월 31일 기준 전국에 2,795개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6,000개까지 늘린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과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내부나 외부 강사들로 구성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조와 운동을 비롯해서 재미있는 학습 프로그램을 많아 여가 시간을 보내기도 좋고요. 케어하기 힘든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퇴근해서는 어르신들을 가정에서 모실 수 있어서 맞벌이하는 부부들에게 인기 있는 재가급여 서비스입니다. 네, 재가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또 시설급여에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시설급여는 흔히 요양원이라고 하는데요. 입소 정원에 따라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과 노인 요양 시설로 나뉩니다.
5명에서 9명의 어르신이 생활하는 곳을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10명 이상의 어르신이 생활하는 곳을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 시설들의 특징도 효율적인 이용 방법이 있을까요? 시설급여는 의료보호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시설로 질병치료보다는 간호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돌봄을 위한 요양시설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식사 등 일상생활이 안 되거나 치매, 중풍병 등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9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유치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일종의 커뮤니티 케어적인 가정과 같은 환경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는 요양원으로 작은 통합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요양원은 어르신이 입소할 때 입소 어르신이 평소 거주하신 환경과 크게 변화되지 않아야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주변 환경이 급격히 달라지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중요한 얘기인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특별 현금 급여는 뭔가요? 특별 현금 급여는 직접 현물 급여를 제공받는 형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법에는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지만 현재 가족 요양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요양비는 장교양 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 벽지나 천재지변 또는 신체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장교양 기관이 제공하는 장교양 급여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에 월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다양한 장기 요양 급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장기 요양 수급자가 되면 급여를 어떻게 이용하게 되나요? 급여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서류 수령 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가장 먼저 수급자가 되면 공단으로부터 계약에 필요한 3가지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 3가지 서류는 장교양 인정서, 표준 장교양 이용 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인데요. 이 3가지 서류를 수령하신 후에 장교양 기관을 선택하셔서 계약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먼저 장교양 인정서는 수급자의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서류입니다. 이름, 생년월일, 등급, 이용 가능한 급여, 유효기간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 서류를 받으실 때에는 장교양 등급과 유효기간, 급여 종류와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이건 뭔가요? 계획서 같은데. 네, 맞습니다. 표준 장교양 이용 계획서는 수급자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 서비스 필요 내용, 복지용구, 본인 부담 비용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서류를 받으실 때에는 이를 확인하시고 급여 이용할 때 장기요양 기관에 제시를 하면 기관이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합니다. 실제로 요양기관에서 이 계획서를 이용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는지도 알고 싶거든요. 표준 장기요양 계획서는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자 개인별 기능 상태 및 욕구를 반영하여 작성한 적절한 급여 이용 계획서입니다. 특별히 제가 기관은 주야간 방문, 그다음 간호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월 한도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획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는 또 뭔가요?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는 어르신의 신체 및 인지 기능 상태에 따라서 복지용구 중에 사용이 가능한 품목과 불필요한 품목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서류인데요.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반드시 이 3가지의 서류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서비스 제공 기관은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수급자나 보호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 서비스 제공 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 제공 우수 기관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노인 장교양 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전국 장교양 기관 정보에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기관별 평가 결과가 나와 있으며 지역별로, 기관 유형별로 원하는 기관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어르신들을 사실 좋은 곳에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은데요. 이 시설을 선정할 때 고려 사항이나 아니면 이용자 확인 사항이 있을까요? 네. 공단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로는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가정과 같은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입소 시 계약서와 입소자의 권리와 의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장기 요양기관과 급여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수급자가 이용할 장교양 기간을 선택하고 해당 기관과 급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때 계약서를 잘 보시고 계약 기간, 장교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비급여 항목 등을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면 됩니다. 네. 서비스를 사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은데 상담도 가능한가요? 네, 공단에서는 등급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초 상담 모니터링, 정기 상담을 제공합니다. 먼저 생애 처음으로 등급을 받아 어떻게 급여를 이용할지 낯설게 느껴지는 분을 대상으로 최초 상담을 해드리고요. 이때 앞서 안내해드린 공단이 제공하는 서류와 이용 방법, 서비스 제공 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최초 상담 이후 2개월 이내에 대부분 급여 계약을 체결하시고 이용하시는데요. 최초 상담 모니터링을 통해서 서비스 이용을 적절하게 하고 있으신지 파악하고 맞춤형 정보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네. 또 급여를 이용하다 보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네. 설명해 주세요. 그럴 때에는 표준 장교양 이용 계획서를 제작성하여 다시 발급해드리고 이에 맞는 급여 이용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궁금하거나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단 직원분에게 수시로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급여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면 이 수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부분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장교양 보험의 본인 일부 부담금은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이용하실 경우에 15% 자부담하시게 되고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20%를 자부담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급자가 이용한 급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으로 본인 일부 부담금이 면제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저소득층인 경우에 경감 대상자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의 50%를 경감받습니다. 올해 저희가 본인 부담 경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 가입자의 순위별로 나열하여서 0에서 2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의 60%를 25% 초과 50% 이하의 경우에는 40%를 경감받게 되는데요. 변경된 경감 제도는 7월에 개편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8월부터 반영됩니다. 현재 장교양 급여 이용자의 약 19% 정도가 경감 대상자인데요. 이번에 제도 개편이 되어 약 40% 수준인 2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한 2배 정도 늘었다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설급여인 이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법적인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로 나누는데요. 네. 비급여도 의무 비용과 선택 비용으로 나눕니다. 의무 비용은 식재료비로 기관마다 여건에 따라서 약 1,500원에서 약 4,000원 정도를 받고 있고요. 네. 간식비는 약 1,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별도로 간식비를 받는 기관도 있고요. 그 식비에 포함해서 받는 기관도 있습니다. 네. 또한 선택 비용은 상급 침실료, 그다음에 임의용비, 각종 프로그램 비용 등이 있습니다. 경관 영양 유동식은 자체 제조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식사 재료비 일종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경관영약 튜브를 관리하고 유동식을 주입하는 데 소요되는 간호사의 행위료는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할 수 없습니다. 상급 병실료는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상급 병실 이용료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미용비는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서 이미용사를 초청해서 커트, 파마, 염색 등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급여로 가능합니다. 그 외에 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는 기저귀 비용, 또 원거리 외출을 위해서 택시,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 외출 또는 병원 방문을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 차량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받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 비용, 각종 프로그램 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 상태, 욕구 등을 반영해서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급여기관은 하루에 3번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서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주 1회 이상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변 및 구강관리 등을 제공합니다. 수급자의 신체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서 적절한 이동 지원 및 체위 변경 등을 제공합니다. 기타 일상생활 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합니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신체,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 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재하여서 관리합니다. 시설급여 관리는 수급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각 호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하는데요. 촉탁의를 배치하거나 협력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수급자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 내용을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 기록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며 의약품을 정기적인 점검 또한 실시합니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욕창 등을 예방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화재 발생 및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구비하고 정기적인 직원 교육 또한 실시합니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감염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소독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요양원에 처음 입소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안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또 뭐가 있을까요? 시설급여 이용 시에는 여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염성 예방을 위해서 손 소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하며 전염성 질환이 있는 보호자는 면회를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음식물 등을 반입할 경우는 어르신들의 음식 섭취에 특별히 조심하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각 시설마다 처음 입소 시 작성한 계약서와 이용자 준수 서약서나 시설에 비치되어 있는 이용자 주의사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오늘 노인 장교양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용은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고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으로 방문하시거나 또는 수급자인 경우에는 저희 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제공해드리니 그 부분 참고하셔서 급여 이용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장교양 보험 시행 10년이 됐습니다. 국민 만족도 9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장교양 보험이 효보험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메디컬 TV 건강정보 A to Z, 다음 시간에도 더 새롭고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